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코스닥 3천 가자. 창업국가의 미래가 있다.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사회를 좀 크게 바꾸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식문화, 우리가 먹는 거를 빼놓고 인간이 살아갈 수 없죠. 문화를 크게 바꾸는 기업입니다. 먼저 화면을 잠시 보시도록 하시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오더 시장 점유율 1위 티오더는 소상공인 특화 AI 개발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내세웠습니다. 티오더는 2019년 첫 상품 출시 이후 5년 만에 시장 1위로 성장했는데요. 누적 투자금 약 400억 가운데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며 단순 주문 솔루션을 넘어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티오더는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을 위한 AI 서비스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오더를 통해 축적한 주문 데이터를 분석해 매출 흐름과 회전율, 메뉴 선호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장 운영 리포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티오더는 테이블 오더 사업의 경쟁력으로 인프라 운영 역량을 꼽습니다. 매장수 확대보다 안정적인 서버 운영 등 유지 보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식업계에서는 AI 기반 테이블 오더 도입이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속에서 소상공인의 운영 효율을 높일 핵심 디지털 전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지평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주문하려면 직원 호출, 여기 사장님, 이모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테이블 위에 이 태블릿에 이렇게 주문을 딱딱 하면은 주문부터 결제까지 완결되는 이런 익숙한 풍경이 나오게 됐는데요. 바로 이런 새로운 기업을 이끌고 있는 우리 티오더의 권성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런 티오더를 단순한 태블릿 그러니까 주문하는 기기 회사로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건 IT 회사인가요? 아니면 AI 데이터 회사인가요? 이건 어떤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겁니까? 우선 저희 티오더는 우선 티오더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AI 인프라 회사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AI 있습니다. 인프라 회사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저희는 그 주문 시작과 주문 결제 완료까지 저희가 그 테이블에 체류하는 그 시간 동안 예. 저희 고객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태블릿이라는 거를 테이블에 이제 구축을 해놓고 네. 그 인프라를 우선 확산을 시켜놔야지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AI를 위한 이제 서비스가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AI 인프라 회사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새 보니까 식당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 같아요. 이 테이블 오더가 이렇게 빨리 확산될 거라고 예측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중국이 먼저 시작해서 중국을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고 하신 거예요? 우선 저는 이제 이 특이한 이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이커머스를 한 7년 정도 제가 해외 쇼핑몰들을 했었습니다. 해외 쇼핑몰. 네. 그러다가 제가 온라인만 좀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네. 오프라인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의 저희 이제 고객사인 이제 외식업 가맹점을 제가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외식업 가맹점을 먼저. 네. 예. 그때 제가 테이블 오더를 이제 좀 보게 됐었고, 네. 이제 막상 보니 그 테이블 오더가 이제 인건비 절감이나 다양한 매출 증진이나 이런 건 됐었지만 좀 부족하고 버벅거리고 이제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하다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상품과 장바구니, 주문하기 이 모든 게 이커머스에 있는 구조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커머스는 많은 발전을 했는데도 반면에 오프라인인 이런 테이블 오더 사업은 발전이 안 된 걸 보고 이게 외식업에 있어서 필수 제품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확산을 더 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IT 창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크게 느끼는 가장 큰 변화, 다른 데와 차별을 한다면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를 꾀한 건가요? 네, 우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QR로 많이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테이블 오더가 이제 거의 더 메인으로 확산했다는 게 제일 저희 티오더가 해왔던 문화 변경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외국은 생각하고 주로 있습니다. 이게 그 태블릿으로 이렇게 아니야 태블릿 QR로 QR로 주로 맞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이 태블릿을 놓고 티오더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하게 되면은 매출의 변화가 온 건가요? 아니면은 운영의 효율화가 온 건가요? 가장 사장님들이 느끼는 아 이거 정말 잘했는데 이렇게 느끼는 건 뭐죠? 보통은 이제 인건비 절감으로 보통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건비 거기에 절감. 있어서 네. 이제 흔히 이제 구도로 주문했을 때 보통 옆에 포스라고 그 주문을 받을 때 그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지 맞아요. 매출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네네.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운영 효율과 매출에 대한 증가를 또 위에서 보통 티오더를 선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매출을 기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보통 이렇게 주류를 갖다 주는 구조다 보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다 보니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이런 있습니다. 거죠. 여기요 맥주 저 소맥 3개요. 딱 그런데 갔는데 맥주 뭐 2개만 계산했다든지 예, 그렇죠. 또 3개를 갖다 주고 그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예 누락을 한다든지. 기록을 했는데 하긴 냉장고에서 꺼내서 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인건비 절약도 있을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시게 된 가장 큰 거는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사실 여러 건데 티오더가 창업해서 1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쉽지 않았을 때 남다른 비결이 있을 텐데 그 비결은 뭐예요? 우선 이렇게 사업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좀 저희가 비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초기 스테이지 때는 저의 이제 창업자로서의 이제 추진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어느 정도 티오더가 이제 큰 규모로서 이제 성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제 대규모 인프라를 관리하는 이제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추진력, 두 번째는 기술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30만 대 이상이 이제 누적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이제 수십만 개를 한 번에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흔히 말하는 뭐 일론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네네. 저희가 일반 자동차를 이제 비교하고 이제는 FSD가 있고 없고의 이제 자동차가 이제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점은 보통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펌웨어를 해서 일일이 수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하지 않았던 반면에 네. 테슬라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렇죠. 아니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력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티오더도 동일하게 저희는 태블릿을 우선은 사용을 한 것뿐인 거고 네. 주문이라는 기술 안에서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현장을 가지 않고 모든 수십만 대를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관리에 있어서의 우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30만 대가 보급돼 태블릿이 30만 개 테이블이 보급돼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식당으로 보면 몇 개쯤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누적 한 2만 개 정도가 달성을 했었는데 예. 지금 자영업자 사업체는 한 80만 개 이상이 있을 정도로 정말 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뭐 적은 수량으로도 저희가 배포되어 있어도 대세감이 있는 반면에 전부 다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일상이 이게 티오더가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30만 개 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태블릿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뭐 짜장면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렇게 있다가 이 식당 주인께서 특별하게 뭐 참치 김치찌개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부에서 이제 점원분들이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광고 플랫폼이라든지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과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뭔가 재설치를 하거나 앱 업데이트를 하거나 했다면 지금은 저희는 버튼 한 번이면 수십만 대를 저희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자동차 사면은 여러분 지금 이거 사면은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네, 자동으로. 맞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거네. 보통 점주분들이 이제 3년 정도 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이제 티오더가 기술 발전하는 것들을 오로지 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점점 뭐 결제가 빨라진다거나 맞습니다. 뭐 인센티브가 생기거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업계 1위로 단숨에 올라오게 된 거의 비결 중에 하나를 보면은 월 사용료 외에 추가 수수료가 없다. 많은 제가 사장님들 만나보면 이게 쓰면 편하긴 한데 자꾸 이게 뭐 그릇 저기 짜장면 하나 팔 때도 자꾸 수수료가 늘어난다. 근데 수수료가 없는 구조다. 이런 거는 단기 수익보다는 시장의 지배력을 확 넓히기 위한 이런 전략인가? 남다른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선 제가 사업 초기에도 저도 외식업을 했던 점주기도 합니다. 무슨 외식을 했어요? 실제 주점도 했었고 이제 한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고요. 네네. 또 특이 이력이 티오더를 하고 제가 프랜차이즈를 1호점부터 100호점까지 이제 창업할 정도로 그걸 또 매각까지 할 정도로 네. 저는 이제 외식업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수수료라는 그 개념이 저희가 이제 결제 수수료라는 것들이 워낙 저희도 이제 그 수익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월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는 게 조금 더 점주분들한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 결제 수수료나 이런 요소들은 영업사원분들이 어떤 장난질을 하냐에 따라서 점주분들한테 큰 피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뉴스에도 나왔었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영업사원분들께서 뭐 수수료를 원래는 뭐 0.5%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특약사항으로 추가로 뭐 1%를 받아서 더 영업 인센을 가져간다든지 아하. 이런 통일되지 않는 정책들이 많이 이제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티오더는 그 결제 수수료의 개념은 싹 다 없애고 저희는 월 소프트웨어 사용료로서 대당 얼마를 받는 그런 구조로서 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불필요하게 생기는 비용 같은 거를 줄여준 거네, 그죠? 오해도 그렇고요. 예, 네. 우리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티오더가 주문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광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 보면 나오던데 그거는 무슨 얘기죠? 실제 저희가 주문 완료와 결제 완료까지 보통 체류 시간이 한 85분 정도가 평균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85분. 네, 그러면 그때 동안 이제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처럼 저희가 식사를 하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때 동안 저희가 그럼 티오더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매장 정보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의 광고주 분들의 뭐 정보를 보여주거나 그 정보를 보여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정보를 받아서 전화번호 입력받게 하거나 저희가 보통 뭐 인스타나 메타 광고라고 해서 다양하게 번호를 입력하거나 구매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저의 첫 번째 사업 자체가 이커머스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있던 모든 행위들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가 저희 티오더의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커머스 경험이 큰 거네.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85분이면 밥 먹고 뭐 주문하고 하는 시간에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데 거기에 이제 태블릿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광고도 좀 보고 거기에 다른 뭐 기타 활동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이게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막 도식화를 그려놨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고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의 비전이 뭐냐 했을 때, 그리고 뭘 할 수 있냐 했을 때, 저희는 태블릿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로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인프라를 확대를 해놔야지 그 태블릿으로 여러 가지 AI 기술이든 아니면 추천 기술이건 아니면 상품 뭐 추천 기술이건 다양한 로직들을 다 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규모 인프라의 업데이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티오더 이렇게 되면 이제 방대한 데이터가 30만 개가 아침, 점심, 저녁 하면 엄청난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데이터는 우리의 앞으로의 외식업을 어떻게 바꿀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제가 아까 이커머스에서도 데이터를 보고 많이 이제 매출을 이제 올렸고 거기에 있어 상품 추천을 했었는데 외식업을 하다 보니 제가 이커머스에서 당연시 그냥 프로그램이나 툴로서 제공받았던 데이터들이 오프라인에 있어서는 전부 다 그 구두로 한다든지 휘발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포스라는 그 아까 계산했을 때 그거는 공급자가 눌러주는 데이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눌러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소비자 데이터를 취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반면에
티오더는 소비자와 85분 정도의 평균을 같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우선 데이터를 이제 입력한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상품이 보통 포스는 자기가 누르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면 그냥 소주 5,000원 이러면 소주만 딱 클릭을 하는 반면에 티오더는 소비자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처럼인지 참이슬인지 다양한 그 소주 명칭을 명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게 탭을 쓰니까.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보통 DX, AX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걸 하려면 데이터가 명확하게 정제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티오더가 그게 가능하다고 그럼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티오더가 꿈꾸는 거, AI 시대의 티오더는 뭐가 될까요? 저희는 그 AI에 지금 뭐 오픈 AI나 아니면 제미나이, 엔트로픽 뭐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그들의 AI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는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점주분들한테 저희가 한 그 포스를 국내에 있는 대다수 포스가 저희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런 포스 데이터와 저희 소비자분들이 터치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결합을 시켜서 자영업자분들한테 어떤 분류가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 어떤 분류들은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뭐 상단을 올려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AI로 인한 추천을 하고요. 그 추천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결과값까지 저희가 리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런 매출과 고객들의 패턴까지 분석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짜는 네, 거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해외에서도 이거를 지금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데 해외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의 LA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티오더가 한국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의구심을 갖기도 했었는데 저 또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유학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더 한국보다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벨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조차도 없습니다. 네네. 근데 그 그에 들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집에 가면 되는 줄 알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그리고 또 개인화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게 잘 도입이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테이블 오더를 설치를 해보니 한국처럼 동일한 문화를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네. 하드웨어에 대한 그 파급력은 상당히 강하구나 느꼈던 게 외국인들이 똑같이 저희 한 화면을 보고 이걸 주문시켜줘, 이거 좀 먹을래 이런 음식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들이 한국과 동일한 문화를 가지게 만든다는 게 저희가 한국 기업으로서 글로벌하게 더 저희 한국 기술을 더 문화를 확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스닥 3,000, 코스피 5,000은 이제 정해진 거 없고 코스닥 3,000이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고 저희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 이런 것을 해주면은 앞으로 코스닥 3,000이 간다. 스타트업 국가가 되고 창업 국가가 된다. 이런 건의를 한다면 뭐를 하시고 싶으세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는 저는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상도 받았고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창업가에게 그 여러 가지 그 미래 기술들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정부 사업이나 이런 지원금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당연히 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원금을 확대해 달라. 그리고 꼭 재무적인 평가로서도 정부에서 커트라인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기술력이 입증이 된다면 좀 더 그 확대하는 범위로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매출하고 않을까. 이익이 얼마야? 이것만 너무 따지지 말고 맞습니다. 이 기술의 가치나 미래의 잠재적 가치를 보고 네. 투자나 지원을 좀 해달라. 네. 이런 얘기네요. 티오더는 소상공인 AI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소버린 AI를 넘어서서 저희는 조금 더 세그먼트를 나눈 소상공인 영역에 있어서는 티오더가 그 소상공인 AI로서는 급부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소상공인 AI로서는 에이전틱 AI로는 최고다. 네, 티오더가.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벤처 스타트업에 하는 후배들이나 뭐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들의 꿈꾸는 이렇게 내가 정말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용기와 이런 걸 해준다면 어떤 경험에서 나온 걸 한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다들 이제 보통 강의를 듣거나 막 이런 걸 저희도 많이 겪었고 저도 그랬었는데 네네. 보통 제가 그때 강의자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어요. 저희가 뭐 100명, 1000명이 이렇게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강의를 듣고 추진하는 사람이 한 명에서 뭐 그냥 1%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명 강의 들으면 한 명이 창업한다. 예, 한 명이 창업하거나 그래도 시도라도 해본다. 근데 그만큼 생각만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창업을 한다면 큰 걸 생각하고만 창업을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걸 좀 유지하면서 주말이나 이제 특정 시간을 좀 쪼개서 저희가 간단하게라도 테스트를 해서 본인이 만든 아니면 본인이 상상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면서 이제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다시 더 이제 사업자도 내고 다양한 도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 같아요. 지금 이제 당장 막 시작하지 마시고 네. 하시는 일 하시고 주말이나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구체화해 보다가 자신감 있을 때 창업하는 게 좋겠다. 사업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네. 사업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하고 출발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자, 앞으로 그 외식업 산업 소상공인의 AI, 에이전트 AI의 넘버원을 지향하는 티오더의 우리 대표님 권선택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을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